헌법재판소가 모레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14일 선고 전망은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뉴스더 코너에선 헌재의 내부 분위기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헌재가 대충 언제쯤 선고할 거다 이랬던 예상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예상과 선고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보다 9일 먼저 접수가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해왔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감사원장과 검사 사건 뒤로 미룬 건데 그동안 속도전을 벌이던 헌재 내부 분위기에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헌재가 왜 순서를 바꿨는지 혹시 설명은 했습니까? 헌재는 딱히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간접적으로 헌재의 의중을 짐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 내리기가 힘들 만큼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변론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변수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석방된 거 그거 하나일 텐데 이게 또 논란이 됩니까? 사실 구속 취소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소송의 절차 관련 이슈라 표면적으로 보면 탄핵 재판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도 수사 적법성 문제와 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동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에 초점을 맞췄던 야당 의원들이 삭발식을 하는 등 절박감을 드러내는 것도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근데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결정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하려다가 늦어진 건데 이럴 거면 애당초 빠르게 처리해서 기관 공백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감사원장의 경우엔 69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진행됐고 선고는 98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국회 측도 절차 지연에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탄핵 심판은 국회 측의 불출석으로 첫 준비 기일이 3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신문도 2차 변론 기일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피청구인이 입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모레 선고도 이제 4대4로 갈렸던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처럼 재판관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지만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국회 측의 탄핵 사유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법조계 평가도 있고 재판관들의 투표 성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를 보고 윤 대통령의 재판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대의 4대4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죠.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